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인생 리셋 공식 퍼스널 리셋입니다. 저자는 이라야, 그림은 박세현,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프롤로그 중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온전히 나로 살지 못한 느낌이다. 후회와 다짐을 거듭하다 보니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름 거는 일은 어떻게 찾을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다면 뻔한 구호에 그친다. 목표를 향해 달리라는 말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매일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그저 열심히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갖가지 문제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거는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을 걸겠다고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살아봤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인생 끝에 꺼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만족감, 성취감, 행복은 우리 삶의 모든 일정에 들어있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기대를 배경 삼아 하나하나 목표를 이루며 뿌듯함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을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다. 누구도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팽개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은 없다. 모범 답안이라도 제시하고 싶지만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해답을 찾자면 자기 관리가 아닐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온전히 자기 몫이다. 상황이나 여건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자기 자신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단언하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향해 정진할 동력만 있다면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을 리셋해보자. 어제와는 다르게 살아갈 묘수를 찾는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할 빌미를 자신에게 제공해보자. 다음은 퍼스널 리셋 책 속의 나를 일으켜 세워라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인생 리셋 첫 번째, 나를 일으켜 세워라. 나를 믿는 마음이 삶을 지탱한다. 기대감은 우리를 흥분시킨다. 사람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떤 기대든지 기분을 좋게 한다. 자동차가 걸린 백화점 응모권을 추첨하거나 냉장고가 걸린 마트 응모권을 쓸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복권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1등 당첨에 대한 기대가 꽝이 될 수 있는 어마무시한 확률을 무시한다. 내가 당첨될지도 몰라 하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졌는다.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는 간절할수록 크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에 도전할 때면 믿지도 않은 신부터 찾는다.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또 애타는 욕망으로 징크스를 피하려 노력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군다. 잠도 편하게 못 잘 정도로 신경이 쓰인다. 물론 기대 심리는 긍정적 요인이 많다.
되면 좋겠어의 기대가 꼭 돼야 해로 전이되면서 그래도 혹시 몰라 하는 불안감을 몰고 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돕는다. 면접에 가면서 자기 모습이 비치는 곳만 있으면 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는다. 아닌 척 킁킁 헛기침으로 발성 연습을 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등 얼굴 근육을 풀어준다. 머릿속은 더 분주하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되새기고 예기치 않은 질문에 대한 답도 미리 준비한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은 무엇에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뭐든 다 할 수 있겠다라는 또 하나의 기대이다. 각종 공모전에 응모할 때도 마찬가지다. 마감날, 마감 시간까지 보고 또 보고 다듬고 수정해서 보낸다. 노심초사하며 준비한 시간에 비해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 남들은 잊고 있으면 좋은 소식 온다지만 절대로 잊히지 않는다. 기대감에 부응하는 성과가 나오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는 크든 작든 상실감을 가져온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마치 식빵의 잼 바른 쪽이 바닥에 떨어지는 머피의 법칙처럼 간절히 기대할수록 내 의지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99%에 육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들은 너무도 쉽게 척척대는데 나는 너무도 어렵게 항상 안 된다. 서류를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안 되고 공모전은 최종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탈락한다. 소개받은 이성은 첫눈에 반할 만큼 매력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두세 번 만났더니 지적질만 한다. 로맨틱한 연애의 환상은 깨지고 이성에게 매력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만 남는다. 언제나 자신이 선 줄이 더디게 줄어들고 잘 차려입은 옷에 음식물이 튀는 것처럼 기대의 결과는 언제나 기대를 배반한다. 이 현상에 대해 한화택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실제 기대의 성공 확률은 50%지만 심리적 기대치가 높아서 실패했을 때 그 확률이 더 높게 인식된다고 했다. 선택적 기억에 기인한 결과로 일이 잘된 경우의 기억은 금방 잊히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받은 충격과 안 좋은 기억은 머릿속에 오래 남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기대의 초점을 나에게로 맞춰라. 기대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가 거는 기대의 초점을 조정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어떤 일, 어떤 현상, 어떤 대가에 기대를 걸었다. 뭐뭐 하면 좋겠어 안에 모두 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공모전에 당선되면 좋겠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좋겠어. 오디션에 뽑혔으면 좋겠어. 등등. 상대의 기준과 시선에 맞추는 타인 지향적인 기대였다. 결과에 자신이 행사할 권한이 없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공모전의 경우 당신이 심사위원이 될 수 없고 프로젝트나 오디션 심사관도 될 수 없다. 그렇게 간절한 기대는 불안감만 가중할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초능력을 발휘해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나 당신과 같이 맞붙은 상대의 요건이나 실력을 자신보다 낮출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는 길이 평온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러나 마음 비우기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일말의 기대에 따른 불안감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그 기대가 한바탕 욕으로 방출되거나 눈물로 얼룩지게 만들지라도 원하는 만큼 기대를 걸게 된다.
기대를 포기할 수 없다면 기대의 방향을 바꾸자. 자신에게 믿음을 보내고 자기 가능성에 기대를 걸자. 자신에게 믿음을 보낼수록 내면이 더 강해진다. 자신에게 끝없는 신뢰를 보내고 기대를 거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단 한 명도 없다. 인간관계의 폭이 넓고 끈끈한 유대를 형성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남이 되고 사소한 의견 충돌로 적이 되기도 한다. 그들이 보내는 응원과 지지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잠깐 아무것도 없는데 가능성이라고는 바닥을 득득 긁고 있는데 자존심은 심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을 믿으라니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자. 우리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눈의 초점도 맞추지 못했고 소리에 민감하지도 않았다. 꼬물꼬물 오감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지 6년이 되면 핵심 믿음들이 대부분 형성되고 잠재의식 속에 단단히 자리 잡는다. 따라서 6살 이후 자기를 되돌아보면 누구를 가장 믿고 신뢰했는지 알 수 있다. 대부분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까지는 부모를 믿고 따르지만 성인에 들어서면서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기 주관과 가치관을 믿는다. 남들은 고집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한다. 이는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믿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신을 믿는 마음은 삶의 기반이 된다. 장담컨대 세상에서 오롯이 자신을 믿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각박한 사회 때문이 아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완벽한 우군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혹시나 아직도 자기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겠냐는 반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곰곰이 생각하자. 믿음과 기대의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플라시보는 라틴어로 기쁨을 주겠다는 뜻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주고 당신 병에 특효약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 환자의 병이 놀랍게도 치유된다.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는 데서 비롯된 효과이지만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믿는 대로 몸도 반응한다. 몸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한다. 신경과학과 후성 유전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끊임없는 메시지와 에너지를 교류하면서 마음과 신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줄 때 신체의 리듬이 활성화되고 스스로 강해진다. 이를 확신한다면 자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보자. 먼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쉽지는 않다. 이미 좌절을 맛보았거나 주위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던 기억이 있기에 현실의 한계와 턱없이 부족한 부분만 보인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사회적 장애물이 보인다. 그래서 자신에게 신뢰를 보내라는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할 수 없다고 고개를 내젓는다. 이런 고민에 휩싸일 때 헬런 켈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 청각과 시각을 잃은 그녀가 자신의 장점을 몇 가지나 찾았을까? 자그마치 2,500가지나 적었다. 우리가 가진 한두 가지 결핍이나 결함은 오히려 삶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했을 때 성취감을 선물로 준다.
자, 이제까지 생각한 것을 뒤집어 보거나 비틀어 보자. 심리가 꼬여 있다면 먼저 풀어야 한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세상에, 나는 책도 읽을 수 있어. 수백 가지는 덧붙일 수 있다. 난 이 정도지만 나름 훌륭해. 말만 하지 말고 이유 찾아 적기.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기분까지 좋아진다. 절대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으니 염려는 붙들어 매라. 자신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기대를 걸어라. 기대 효과가 극대화된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자기 삶에서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에게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는 정성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며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했다.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으로 기대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아프로디테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 조각이었던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이런 피그말리온의 기대가 조각상에 생명력을 부여할 만큼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우리가 자신에게 기대를 걸었을 때 나는 어떻게 달라질까? 희망과 목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의욕을 자극하고 간절함이 열정에 불을 지핀다. 성취감을 맛보는 것은 오롯이 자기의 영광이다. 자기를 믿는 마음은 동기부여가 되어 어떤 일에서든 적극성을 띠고 노력하게 만든다. 믿음은 자신감으로 승화되어 에너지를 충전해준다. 타인이 하는 칭찬이나 신뢰는 일회성으로 끝난다. 당신이 상대에게 해주는 조언이나 격려의 진정성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관계의 한계 때문인지 지지 또한 영구적일 수 없다. 우리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 지금 그 믿음의 싹을 틔울 때다. 나에 대한 기대로 물을 주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자. 자신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주체가 되자. 이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지구의 자기를 이용하여 자침으로 방위를 알려주는 나침반. 11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자침을 가벼운 갈대 또는 나무 등에 붙여서 물에 띄워 방향을 보는데 사용하다가 중국인 심괄이 명주실에 자침을 달아매어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자침을 사용한 것은 심괄 이후 아랍의 선언에 의해 유럽에 전달되었고 이후 전 세계에 보급되었다. GPS가 없던 시절 나침반은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물품이었다. 선원이나 탐험가들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물론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도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자리를 보며 방향을 알 수 있었지만 상당한 천문 지식이 필요해 적용하기 어려웠다. 흐린 날이나 안개가 낀 날에는 이마저도 관측할 수 없어서 방향 잡기에 난감했다. 나무 줄기의 자라는 방향을 관찰하거나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바다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프랑스의 극작가 빅토르 위고는 나침반을 일컬어 배의 영혼이라 표현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방대한 망망대해다. 바다라고 하니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보이는 영롱한 푸른빛, 햇빛을 받아 잔잔하게 일렁거리며 반짝이는 물살, 물결 따라 논이는 물고기들과 물새들. 이 장면을 상상하고 있다면 얼른 꿈에서 깨라.
차라리 전설적인 소설 파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라이프 오브 파이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끝이 보이지 않고 수심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배고픈 호랑이와 단둘이 좁은 구명보트에 남게 된 소년. 살아남기 위한 소년의 처절한 몸부림.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주인공을 응원하게 된다. 당연히 주인공은 살아남아 큰 부를 축적한다. 잘 알다시피 영화의 모든 설정은 픽션이다.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었다는 점에서 현실과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만약 그 영화가 논픽션으로 제작되었다면 호랑이와 남겨진 구명보트 안에서 단 1초도 살지 못했다고 상담한다. 현실은 그만큼 가혹하다. 냉정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치열하며 예고가 없다. 분명히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옳은지, 어딘가로 가는 것 같은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나아가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 것인지 당사자인 자신조차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막막하고 답답하다. 주위를 둘러봐도 진정한 내 편이 없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도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려 보지만 마땅한 사람이나 지원도 없다. 이때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혼자인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렇지만 섣불리 외로워하지 마라. 실제로 보면 너나 없이 같은 처지다. 다만 아닌 척 살아갈 뿐이다. 세상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날마다 익숙한 듯 살지만 모두 지금은 처음 사는 것이다. 되돌려 살 수도 없고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지만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서 다행이다. 삶의 지향점을 찾는 질문 7가지. 자, 이제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나침반을 꺼내들어라. 죽지 않으려면 노부터 저어야 한다고 따지는 이가 있다. 천만에 노를 젓기 전에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 나침반의 방향은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의 설정이다. 다른 말로 묻는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이다.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대답은 한결같다. 잘이라고 모든 것을 내포해 딱 한마디로 답한다. 이 지점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마라. 잘, 아주 잘 이란 대답은 초등학생도 한다. 당신의 대답이 초등학생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만큼 모호하고 막연하게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 삶의 방향이 없거나 불확실하면 삶의 이유를 알기 힘들다.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잘 왜의 답을 찾지 못하는 당신에게 하는 다음 질문은 잘 살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다. 이에 대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죽어라 노력하며라고 답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 사회 변화에 일조하고 싶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고 싶다. 사람들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이끌고 싶다. 타인을 빛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깊이 있고 유쾌한 사람이 되겠다. 유한에 무한을 담겠다. 자유로운 영혼, 이타심과 박의 정신, 느리지만 꾸준히 등 그 방향은 무수히 다양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삶의 지향점이다. 지향점은 살아가는 가치에 보람을 더해주는 그 무엇이다.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분출하는 욕구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찾아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방향을 잡기 위해 두루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만 알고 그 길만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비교해 볼 여지가 없으면 방향에 혼선이 생기고 갈팡질팡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지향점은 현재의 불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는다. 자기 지향점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 내적인 걸림돌이 보이고 외적 장애물도 보인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알게 된다. 벗어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문제 요인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직면한 문제가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인다. 판단의 기준에 따라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실제로 자신은 박의 정신을 실천하고 싶은데 월급 2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천력이 없다는 뜻이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거나 지향점과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사람이다. 멋지고 훌륭한 지향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의 방향 또는 삶의 지향점은 자기 행동과 의지를 바꾸는 힘이다. 그러나 지향점이 어느 날 불쑥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정한다고 해서 지향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향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가치들을 타진해보자. 이를 기회로 자기 삶을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넓은 시야를 가지면 더 큰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자기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느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분된다. 그로 인해 지향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고민하며 자기 삶의 방향을 찾아보자. 1.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2. 내 전 재산을 털어 무엇과 바꿀 수 있는가? 3. 무엇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4.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5. 내가 죽기 전에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 6. 나는 무엇에 가장 분노를 느끼는가? 7. 사회에 내 작은 힘을 보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싶은가?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질문을 하다 보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맥이 통하는 욕구를 찾을 수 있다. 대답하기 난해한 질문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철학이라면 심오하게 들리지만 일반적인 사고도 개인의 관점에서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철학은 곧 자기의 심지가 된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다. 자기만의 방식이고 살아가는 방향이면 된다. 단서가 붙는다면 절대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지향점을 찾을 때 책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많지만 꼭 책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어느 순간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고 자기 삶의 방향을 찾을 수도 있다. 그림에서 영감을 얻고 삶의 지향점을 발견해 자기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다.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삶의 지향점을 찾자. 거시적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거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끝없는 망망대해에서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봤자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결코 육지에 닿을 수 없다. 인생이 나아갈 지향점의 설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정확한 비전을 세우는 일에 깊이가 빠져서는 안 된다. 지향점이 있으면 일상에서 문제에 부딪히거나 난관에 봉착해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향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생성하게 된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진정으로 갈망하기 때문이다. 왜 사는가? 라고 자문하고 답을 찾는 일과 맥이 통하는 삶의 방향 설정에 절대 나태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가? 그 목적지에서 자기만의 태양이 뜬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